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투자는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별다른 영향 받지 않는 가운데 더 큰 상승을 위해서 오늘은 쉬어가는 양상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해줬고요. 코스피는 0.35% 정도 상승을 하면서 2,000선도 넘긴 2,004선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0.29% 정도 상승하면서 649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다음 주 배당락을 앞두고 배당주들의 인기 이어졌고요. 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약진 눈에 띄었고 또 그간 부진했던 5G 관련주들 오늘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신규 상장주들과 또 손보사를 중심으로 한 보험주는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장 그간에는 외국인들이 IT 대형주를 위주로 매수해주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코스닥 시장과 다른 업종들로까지 관심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 더 큰 상승을 위해서 오늘은 쉬어가기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도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이번 주하고 저번 주에 큰 다른 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트럼프의 탄핵에 대한 이슈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쭉 외국인 기관계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줬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는 살짝 멈춰가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수급입니다. 지수가 강하게 오르진 않았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계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상승은 끝나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연말 배당에 대한 이슈도 있을 뿐더러 최근에는 이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서 이 기관계들이 적극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매수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라는 말씀드렸죠. 특히나 디스플레이 업종으로 정부 정책 자금까지 몰리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좀 상승해주는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지수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 상승세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고점 매물대에 한번 넘어줬고요. 지금 현재 한번 자리를 한번 찾아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차트 자체가 이미 직전 고점 미 중요 매물대 2150선을 넘어준 현재 타이밍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자리까지 한번 넘볼 수 있는 자리다. 단기적인 상승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시죠? 시장은 그래도 살아있다.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해야 될 만한 타이밍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런 증시 상승이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증시 상승은요. 이 연말과 관련된 이슈들이 끼면서 증시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연말까지 11월 말까지는 그래도 완만한 상승세. 만약에 꺾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코스피 지수는 그냥 완만하게 잘 올라가서요. 그 걱정 없으실 거예요. 아마 큰 대형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요. 그런데 코스닥 종목들이 아마 걱정이실 겁니다. 그럼 이 코스피 증시는 이미 직전 고점을 넘겨서 상승하고 있는데 이 코스닥 종목들은 지지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전문가 이거 투자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 코스닥 지수는요. 항상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상승이 나온 다음에 따라가는 성격을 특히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도 그런데요. 이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지금 현재 대표적인 제약바이오인 만큼 좀 후속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저는 내년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살짝쿵 다시 올라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자 수급 자체도 이 외국인이 이 코스닥 지수에 장 막판 들어오는 특징들이 나와줬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다음 주에는 좀 더 상승하는 시장 생각해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가 부담을 줌에도 불구하고 배당과 또 윈도 드레싱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향후 제약 바이오주를 위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어떤 주식명은 염두에 둬야 할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오늘자 준비한 명언은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의 분산대에서 아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테마도 그렇고요. 업종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저는 전부 다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에서는 반도체가 좋다고 하고 어느 쪽에서는 뭐 대선주가 좋다고 하고 어느 쪽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좋다라고 할 거예요. 여러 가지를 다 여러분들께서 발을 들여놓으시면 잘못해서 맥점 자리를 놓친 경우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에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요. 수급 살아났습니다. 올라왔고요. 앞으로 고정적인 이슈가 있는 테마권 종목들만 눌림목 자리에서 잘 공략하셔도 충분히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들 포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지금은 이 투자병법에서 추천드렸던 이 9길 지금 현재 종목 이름 자체가 국영 GNM이죠. 국영 GNM 자체도 오늘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테마에 눈을 돌리지 않았고 한 가지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특히나 맥점 자리에서 짚어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 급하게 절대 따라잡는 매매 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시가총액 하위 종목이라든가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라든가 뭐 후속 종목들 있지 약한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조급하셔서 이런 종목들 따라잡으셨다가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런 매매보다는 기존에 있는 대장주, 이 12월 달에 끝을 내려는 매매보다는 1월 달, 다음 달을 바라보시면서 2020년도 1월 달을 바라보시면서 중요 이슈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좋은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말씀해드린 대로 시장 종목들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한가 갈 종목들은 상한가에 가고 있고요. 조정받을 종목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을 현재 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자 투자병법 강의까지 잘 시청하시면서 후속으로 지금 현재 상한가 종목들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방송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향후 우리 시장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특별히 상승장에서는 한 가지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편입주 AS에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편입주 AS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SR 종목은요, 베셀입니다. 그간 파라오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베셀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정리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의견 주실 건가요? 종목 중에 좀 지지부진하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약간 네.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학교에 성적을 잘못 받아온 이런 느낌인데요. 종목은 나쁘진 않습니다. 바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의 종목은 중국 관련 종목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내 정부와 중국과 조금 더 교역적인 부분들 한한령이 해제되는 모습들 혹은 지금 현재 이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모습들 보여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현재 타이밍이죠. 이 베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주목할 점은 이겁니다. 주가 차트 자체가 정확하게 파라오의 세력주 패턴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주가는 1차 급등을 했고요. 주가가 다시 한번 눌림목 자리가 쭉 나와줬지만 저가 지금 장기 평선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차트가 올라와주는 모습이죠. 여기 중요한 건 60일 평선이 이탈했지 않았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자리가 바로 요 날이었을 거예요. 요 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매수천을 드렸고요. 주가가 다음 날 바로 한 5% 정도, 4%, 5% 정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실제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매도 사인을 드리면서 수익을 챙기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CMG 제약도 그날 한 10% 급등했죠. 근데 종목이 살짝 눌려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정리하시는 구간이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겠죠. 이 종목이 나빠서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 이 종목을 나쁘지 않은데도 정리하라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더 중요한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가지에 집중하셔라. 다양한 테마 종목들, 세력주들 다 좋지만 한 가지에 집중하시는 편이 여러분들 계좌에 확실한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제가 말씀해드린 이 대선주 종목들 너무나도 좋은 자리, 현재 자리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유하신 분들은요,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때 혹은 본절가에 정리하시고 제가 다음 추천드리는 이 대선주권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셀이었습니다. 종목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지만 한 가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단기 상승 시에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SR 종목은 국영 GNM입니다. 국영 GNM 오늘장에서 빛이 났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관련한 후발주로 묶이면서 상한가를 쓰면서 마감했는데요. 전문가님, 드디어 빛이 나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국영 그렇죠. GNM인데 이 종목은 오늘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계속 보유할까요? 자, 그 얘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왜 이 종목 국영 GNM 종목 좋잖아요. 차트 급등하잖아요. 괜찮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국영 GNM이라는 이낙연 테마 자체를 보시면서 지금 다른 종목들은 싹 다 조정을 받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고민을 좀 털어놓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파라오의 전형적인 세력주 패턴이죠. 주가 자체는 1차 파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눌림목이 나오죠. 하지만 장기 평선을 이탈해야 하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안 하죠. 우리 여러분들 혼자 계시면은 말로 하셔도 더 좋고요. 기억에 남으니까요. 말하실 수 없으신 분들은 속으로라도 생각하세요.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정 같습니다. 근데 장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적정 주가를 지켜줍니다. 이상하게 누가 일부러 지켜주는 것처럼 적정 주가를 지킵니다. 주가 자체는 중간 이 적정 주가를 지켜주면서 위아래 흔들리는 파동이 나오게 되고요.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이슈와 함께 상한가에 들어가는 특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세력주 주권 종목입니다. 자, 제가 짚어드렸던 명확한 자리 어디였죠?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여러분께 추천해드렸던 자리 바로 이 자리였죠. 정확하게 1,400원, 1,450원에서 500원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많은 추천을 드렸고 종목은 오늘자 상한가까지 날아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이게 과거에 보셨던 어떤 패턴이랑 똑같냐면 이슈와 테마는 완벽하게 다르지만 삼성출판사라는 종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보겠습니다. 이 삼성 출판사라는 종목이 제가 짚어드렸던 세력주의 대표적인 예제죠. 주가가 1차 급등을 하죠. 눌림목이 나옵니다. 하지만 장기 평선 이탈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그러면서 적정 주가를 누가 짝이라도 한 듯이 지키고요. 주가는 이 안쪽에서 위아래 횡보세를 현재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가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한번 정배를 가져가게 되면서 이슈와 함께 50% 정도의 급등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강한 상승세가 어디에서 바로 잡자마자 이런 맥점 자리에서 짚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저점에서 사서 정말 큰 파동을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 이 삼성출판사는 어떤 테마죠? 아기상어 관련 테마예요. 핑크폰 관련 테마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영 GNM 같은 경우 어떤 테마죠? 대선 테마입니다. 완벽하게 테마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어떻습니까? 성격이 똑같죠. 이게 지금 현재 세력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증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의 흐름만 잘 아신다라고 하시더라도 제가 여러분께 짚어드렸듯이 이 저점 맥점 자리에서 종목을 사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걸 굉장히 심플하게 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한 가지에 집중하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뭐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주가가 급등하기 전, 이렇게 국영 GNM이 오늘 상한가 가기 전 전형적인 세력주 차트를 보여주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구간, 누가 지켜주기라도 한 듯이 짜기라도 한 듯이 저점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종목, 그들 중에서도 고정 이슈가 있는 종목, 특히나 1월 달 고정 이슈가 있는 종목 말씀드렸죠. 뭐였습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대선 테마 종목들.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돌발 악재에 의해서 눌림목이 나면 제약바이오는 좀 잘 안 갑니다. 근데 이 시장을 좀 이겨내면서 이슈만 나오면 급등할 수 있는 테마, 대선 테마에 집중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국영 GNM 후속 종목들 계속해서 짚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난 이 방송을 보면서 국영 GNM을 못 잡았다. 그 전에 추천해드렸던 삼성출판사 50% 급등도 못 잡았다.
그 전에 말씀드렸던 소프트센 60% 급등도 못 잡았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비법과 함께 후속 종목들에 대한 힌트 그리고 종목을 직접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지켜보시면서 왜 이런 종목들 투자해야 되는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영 GNM으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른 종목으로 더 큰 수익을 위해서 이 종목은 이제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정원가님, 이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국영 GNM의 후속주 공개하시죠? 그렇죠. 아마 기대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이고요. 게다가 총선이 이제 돌입합니다. 이 총선 대선 관련 종목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1000%까지 날아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시작하는 종목들을 잘 골라두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관련 종목 대장주격 종목을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합니다. 상한가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파동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알고자 하시는 분들 방송 꼭 참여하셔서 종목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급등주를 만날 수 있는 참여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릴 강의 내용은요. 아마 두 가지 정도가 요즘 시장에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지수는 더 상승하나요? 자,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에 대한 고민, 언제까지 상승할까요? 이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지수는 올랐는데 내 계좌는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지수만 올라가고 여러분의 계좌는 안 올랐을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영 GNM 같은 종목, 상한가 종목은 하나씩 이 중에 상한가 중에 다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 15%, 20%만 먹으셨어도 아마 계좌는 많이 달라지셨겠죠? 적어도 희망은 가져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종목들 내가 어떻게 잡아서 내 계좌를 2020년도 들어가기 전 좋은 종목을 어떻게 골라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오늘자 강의에서 준비했으니까요. 잘 보시면서 내가 이 종목을 찍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향후 수익 나려면 어떤 종목이 좋을지, 어떤 접근이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파라오 전문가입니다. 아마 이 금요일,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아마 추우셔서 어디 집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제 막 연말 아니겠습니까? 조금 지인분들과 만나서 조금 지금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방송을 금요일자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주식에 대한 좀 열정이 좀 있으신 분들이 아닌가. 자, 즉 2020년도 수익을 낼 만한 좀 자격이 있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수익을 못 보신 분들도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오늘자 강의 준비했으니까요. 잘 확인하시면서 내용들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이슈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이번에 좀 떨어지진 않았지만 좀 지지부진했던 이유였거든요. 바로 뭡니까? 잘 올라가고 있던 국내 증시에 브레이크를 건 이슈였죠. 바로 트럼프의 탄핵 이슈입니다. 탄핵 조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탄핵 조사를 지금 역사상 한 3번째로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여태까지 집에 잘 올라갔던 미국 증시에도 좀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좀 지지부진한 증시가 저번 주에 비해서 좀 지지부진한 증시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가 이루어진 거에 비해서 이상하게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는 걸 여러분께서 보셨을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왜 파라오 전문가는 다음 주에 추가적인 증시 상승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탄핵에서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이 트럼프의 탄핵 과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첫 번째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겠죠. 이 국민들이 지지하고 그러면 탄핵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의견이 나와야겠죠. 그 의견이 국민들의 투표로 진행되지는 않고 보통 이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에 의해서 이 탄핵이라는 것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의 국회의원은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딱 봐도 누가 세고 누가 약한지 느낌 나오시죠? 하원이 상대적으로는 개인의 힘이 세진 않습니다. 다만 석은 지금 자리는 굉장히 많아요. 한 435석 정도. 그리고 상원 같은 경우는 한 100석 정도 있고요. 이 100석에 지금 좀 적은 지금 이제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좀 힘이 한 명 한 명의 힘이 좀 강합니다. 지금 구조를 보시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진보와 보수가 있듯이 지금 이제 대표적인 당 2개가 있는데요. 이 민주당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진보 측의 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민주당이 45명의 상의원, 그리고 공화당 같은 경우가 51명. 누가 더 많아요? 공화당이 많죠.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쪽입니다. 그래서 상의원 쪽에서는 누가 더 유리해요? 트럼프에게 좀 더 유리한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이해되셨죠? 하의원 같은 경우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어떠냐? 하의원은 433석 중 지금 현재 219석을 이 민주당 쪽이 가지고 있고요. 이 공화당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요, 지금 현재 193석 정도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하의원 같은 경우에 누가 더 유리해요? 민주당이 유리하다. 즉 트럼프 대통령에는 불리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탄핵안 자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요. 보통 어디를 먼저 거치냐? 바로 하의원을 거쳐서 상의원 쪽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의원에서 먼저 이 법안을 만들고 제출해요. 제출하면 이 안에서도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과반수 이상, 즉 50% 이상 투표한 사람들 중에 50% 이상을 지금 이제 하의원에서 이 탄핵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게 통과가 돼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상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 하원에서 100날 계속해서 통과가 돼도 상원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의원을 통해서 상의원까지 통과가 돼야지만이 탄핵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조건 볼게요. 상원에서 이에 따른 안건이 통과가 되기 위해서 실제 트럼프 탄핵에 대한 이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뭐 비율로 치게 된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70%가량이 찬성을 해야지만이, 대략적인 겁니다. 찬성을 해야지만이 바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정말 이게 가능한 구조일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바로 볼게요.
이 지금 하위원까지는 통과를 했어요. 왜? 과반수 이상 이미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하위원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상위원으로 갑니다. 상위원에서 몇 퍼센트 이상 나와야 된다고요? 대략적으로 66%, 한 70%가량이 지금 통과가 돼야지만이, 찬성을 해야지만이 진행됩니다. 자, 그런데 볼게요. 누가 더 투표를 많이 가지고 있죠? 투표권을? 그죠? 상원에서는 트럼프 진영 쪽이 조금 더 많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6%에서 70%가량이라고 하는 이 실제 통과가 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이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실현되기에는 다소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다시 한번 증시 자체가 이번 주 탄핵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밀려 올라가는 증시의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저는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탄핵 가능성은 낮다. 그죠? 이거 미소 띄고 있는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그죠? 그죠? 난 탄핵 안 될 거야. 이런 느낌 오시죠? 아시겠죠? 이런 느낌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증시 자체는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윈도우 드레싱이 계속해서 기관계가 많이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세를, 그것도 이 코스피 증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반도체 업종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보다는 이 투심 시장 자체는 살아갈 가능성이 높겠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급락보다는 횡보의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우리 그럼 12월 지금 현재 타이밍은요.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때입니까? 지금 현재 시기는요.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셔야 될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아셨을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종목을 찍나요? 라는 질문을 항상 하시죠. 자, 근데 저는 정답을 말씀해 드렸어요, 이미. 바로 뭐였냐? 시장에 투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슈를 보기보다는 바로 어떤 이슈를 보셔라? 고정돼 있는 이슈. 뭐 천재지변이 엄청나게 오면서 뭐 나라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열리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 이슈죠. 실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지 안 쏠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저 결과를 알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이슈들은 고정돼 있습니다.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제약바이오 시장의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슈죠. 게다가 이슈화도 굉장히 잘 되고요. 이 항암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즌입니다. FDA 승인이라는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HLB라는 종목이 저점에서 지금 현재 700% 정도의 상승세가 나온 현재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시장에 좀 수급은 살아있다. 적어도 한 상한가 한 번은 칠 만한 힘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좀 조건이 있죠. 이 JP모건 헬스케어,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요. 제약주의 좀 특성을 좀 따라갑니다. 바로 지수가 상승할 때 같이 올라가는 종목권이라는 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뭐 지수가 올라가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려면 아마 이번 연말에 있는 북한과 미국의 좀 대화가 좀 이루어져야지만이 적어도 미사일을 쏴도 지금 장기 미사일은 안 쏴야 뭐 아마 증시가 올라가면서 이런 수혜가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두 개를 제시해드리지만 얘는 약간 2순위고요. 1순위는 바로 뭐라고 보고 있냐? 이 제약바이오 종목권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제약바이오 종목가 아니죠. 총선 관련 종목, 대선 관련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 관련된 종목들은요, 시장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다소 크게 받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아기상어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였죠.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들어보셨죠?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급락해도 시장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적정 주가를 유지해 주다가
급등하는 모습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특성을 똑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 이 총선 관련 종목이고요. 이 총선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나 요즘 1월 달 뭐가 있습니까? 이 총선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등록을 하는 등록일, 마지막 등록일이 1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전까지 등록을 해야지만이 총선에 참가하고 대선까지 참가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총선을 주목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골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종목 다 좋아요. 근데 아무거나 건들 수 있나요? 이것저것 그냥 아무나 건들 수 있어요? 아니요, 아무거나 건들 수는 없어요. 조금 그래도 종목 중에 좀 힘이 약한 놈보다는 센 놈을 건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2등주, 3등주보다는 대장을 건드셔야겠죠. 그런 종목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렸던 게 바로 뭐냐? 이 바로 세력 종목들입니다. 주가가 전형적인 세력 주가 관리 패턴에 의해서 관리가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바로 이 N자형 파동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주가, 이 N자형 파동이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건 보통 그냥 이런 파동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N자형 파동, 이런 자리를 많이 보셨을 건데 전 이런 파동이 절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파동이죠. 1차 급등이 나왔다가 주가는 대략적으로 한 작게는 60%, 80%에서 한 100%까지 평균적으로 급등이 나옵니다. 1차 급등이 나왔다가 주가는 눌림목이 나오게 돼요. 이게 1번 구간이에요. 그리고 2번 구간을 만듭니다. 2번 구간은 역할이 있어요. 2번 구간은 1번 구간 자리 이후에 횡보 자리를 가져갑니다. 최대한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적정 주가를 지켜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런 종목이 잘 날아갑니다. 안정적으로. 이런 자리를 가져가 주는데 이 2번 구간이 역할이 있다고 했죠. 바로 뭡니까? 결국 이 N자형 파동은 한 번 파동으로 끝내는 거예요? 두 번째 파동이 쏘는 자리예요? 두 번째 파동을 쏴야겠죠. 자, 근데 두 번째 파동을 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 전고점의 매물대가 문제예요. 그죠? 이 매물대가 문제입니다. 이 매물대를 없애줘야지만이 두 번째 파동을 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제 가격을 이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즉 여기 고점에서 물려있는 마이너스 20%짜리를 물려있었던 우리 회원님들이 물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목 급등 종목 따라잡다가 마이너스 20% 물렸어요. 그러다가 주가가 급락해서 이거 어떻게 돼? 내가 잡았다가 하면 손이 시리네. 그죠? 이런 심리가 드실 타이밍에 단기 반등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한 3%까지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께서는 파시겠습니까? 보유하시겠습니까? 그죠? 3% 하면 땡큐지 하면서 파실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심리예요. 이런 심리. 그래서 전고점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떨궈내기 위해서, 지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 차트를 유지해 주다가 어떻게 된다? 이슈와 타이밍에 맞춰서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가 말하는 세력주의 대표적인 패턴 자리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것만 아셔도 수익이 납니다. 아마 이것 이외에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문자 보내가지고 이 종목 사세요 해가지고 주가 지금 현재 2배, 3배 날아가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진 않아요. 최근에 관련된 종목으로는 인트로메딕 같은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패턴도 예측하기 힘들고요. 목표가를 잡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위험하시고 가장 안정적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바로 이 N자형 파동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단 이 N자형 파동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최소 2개월 이상 뭐란다? 주가 관리를 한다. 1개월 이내로 N자형 파동이 나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1개월 이내는. 몇 개월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최근에 제가 SFA 반도체라는 종목이 한 대략 7개월을 거쳐서 주가 관리가 들어갔더라고요. 이걸 생각하시면서 SFA 반도체라는 종목 한번 보시면 주가 관리 패턴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제가 짚어드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죠.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렸던 종목이 젠백스라는 종목입니다. 종목 볼게요. 제약바이오 종목권이고요. 역시나 지수 상승 때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이죠. 주가 자체는 저가에서부터 오릅니다. 1차 파동이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한 100% 이상 자리가 나왔을 거예요.
100% 이상 급등 자리가 나왔고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만은 장기 평선은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장기 평선은 이탈하지 않고 적정 주가를 지킵니다. 위아래 흔들리긴 하지만 적정 주가를 지키면서 21일 이평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이슈와 함께 강한 급등, 몇 퍼센트 급등? 70% 급등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형적인 세력주예요. 자, 근데 얘는 좀 못생겼어요. 왜? 제가 제약바이오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지수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좀 받는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 최근에는 우리가 미국한테 의도 터지고 지금 이제 일본한테 한 대 의도 터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한 대 의도 터질 때마다 얘도 살짝 얼굴이 찌그러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 자체가 완벽하게 완성돼 있는 모습보다는 제약바이오 종목, 특히나 세력주 종목들도 약간의 흔들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 소리 이해되셨죠? 조금 못생겼어요. 자, 이런 종목들 또 있죠. 바로 에스텍파마입니다. 전형적인 세력주죠. 이게 바로 이제 세력주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주가 1차 급등, 주가는 눌림목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누가 의도 터진 것 같죠, 그죠? 몇 대 의도 터졌어요. 다만 주가는 최대한 저가 자리를 지켜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30-40% 눌림목이 나오지만 장기 평선을 이탈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장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를 지켜나갑니다. 주가는 어떻게 된다? 급등해 준다. 몇 퍼센트 급등? 70% 급등 자리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문가님, 이런 종목들을 우리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잡은 종목이 있나요? 너무나도 많이 말씀해드렸지만 아깝지 않은 종목이죠. 삼성출판사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서 잡아라? 주가가 1차 급등, 눌림목, 적정 주가를 지켜준다. 이상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그죠? 이 방송에서 말할 수는 없어요. 누가 이상하게 자꾸 잡아요, 그죠? 뭐 제가 잡은 것도 아닌데 자꾸 누가 잡아요. 저가를 유지해요. 유지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장기 평선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빵. 몇 퍼센트 급등? 50% 급등. 실제 제가 이 맥점 자리에서 몇 번 추천했냐면 7번 연속 추천했습니다. 전문가님, 삼성출판사랑 무슨 관계 있으세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아니에요. 그럴 정도,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추천했죠. 7번 연속 추천하니 여러분께서 잡아요, 못 잡아요? 잡는 거예요. 공개 방송에서 맨날 말했어요. 이 종목 사세요. 가져가세요. 또 공략하세요. 또 매수하세요. 결국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예요. 왜? 세력주 종목이니까. 날아갈 가능성이 너무 높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종목들, 소프트셋 마찬가지죠. 급등, 눌림목 이런 자리에서 앉았습니다. 횡보 나오면서 주가가 22평선까지 왔다 갔다 하는 자리까지 나오고 난 뒤에 적정 주가를 정확하게 지켜주고요. 주가는 50% 급등. 그리고 정확한 매도 시점도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해 드렸죠. 제가 아마 매도하라고 난 뒤에 쭉 흘러내리는 특징들 보여줬죠.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투자병법에서 추천드렸던 소프트셋 자체도 50%의 강한 상승세를 현재 보여준 종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죠.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방송에서 맨날 말했죠. 이낙연 관련주 잡아야 된다, 잡지 말아야 된다 얘기 많았죠. 국무총리실 압수수색 들어가는데 지금 이거 종목 잡아야 돼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국무총리실 압수수색은 현재 이 이낙연이라는 인물을 겨냥한 압수수색보다는 그 위쪽을 좀 바라본 압수수색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낙연 관련 주자에 대해서 크게 타격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렸고 오늘자 같은 경우에도 이낙연 관련 종목들이 꿈틀거리면서 상한가 간 종목들 20% 이상 급등 나온 종목들 너무나도 많았고요.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추천해드렸던 국영GNM이라는 종목은 전형적인 주가 관리 패턴을 보여주면서 오늘자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현재 나와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 이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전문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정말 잘 잡은 거 알겠어요. 50% 급등했고, 50% 또 급등했고, 70% 급등하고, 이런 종목들 급등한 거 알겠어요. 자, 그런데 그럼 후속 종목은 뭘 잡아야 돼요? 국영GNM 따라잡을 수는 없잖아요, 전문가님. 아까 팔라면서요. 팔 거예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꼭 파세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갭상승 뜨면 그냥 팔아버리시면 됩니다. 왜? 요 종목 더 날아가는 거 바라는 것보다 저가 있는 종목 또 잡는 게 낫거든. 이해되시죠?
그럼 전문가는 뭘 사야 돼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아까 봤던 자리예요. 그죠? 전형적인 N자형 파동 자리죠. 1차 급등 뒤 눌림목이 나왔고요. 왔다 갔다 적정 주가를 이상하리만큼 지켜줍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결국 2차 파동까지 쏜다. 이게 전형적인 자리예요. 1번 구간과 2번 구간과 3번 구간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1번 구간 뭐라고요? 급등했다가 눌림목이 나오는 건이 몇 번? 1번 구간이다. 그리고 2번 구간은 뭐다? 적정 구간을 지켜주면서 왔다 갔다 횡보한다. 그러다가 3번 구간이 어떻게 된다? 급등한다. 특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둘 건 1번 구간과 2번 구간을 머릿속에 넣어두신 상태에서 다음 차트를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대표적인 이낙연 관련 테마의 어느 한 종목입니다. 눈치가 살짝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죠? 제가 그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주가는 1차 급등이 나왔고요. 조정을 받았습니다. 몇 번 구간이에요? 1번 구간이죠. 1번. 그리고 주가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상하리만큼 적정 주가를 지켜줍니다. 장기 평선 이탈 안 해오면서 적정 주가를 지켜줍니다. 몇 번 구간입니까? 그죠? 2번 구간이죠. 그죠? 우리 여러분들께 슬슬 2번 구간이 나오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22평선 돌파해주면서 정배열 자리까지 들어가는 기간 한 대략적 2주에서 3주 정도 정도의 기간이 아마 보인다라고 봐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횡보 기간을 거쳐서 차트를 만들고 나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 뒤에 3번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자리가 현재 이낙연 관련 종목들에서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은요, 대장주격 종목들이에요. 최근에 가장 처음에 급등한 종목들이에요. 여러분들 최근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 많이 보지 마세요. 그런 종목들 대장주 아니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들 중에서 대장이 나옵니다. 최근에 아마 서산이라는 종목을 제외하면 여러분들께서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차트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조금 하늘 의도 터졌죠. 하지만 1차 급등, 눌림목, 적정 주가를 지키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위아래 급등. 이해되시죠? 이름은 다 뺐어요. 이낙연 관련주. 차트만 보시는 게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대표적인 종목이죠. 1차 급등, 눌림목, 적정 주가, 위아래 어떻게 된다? 2차 급등. 그죠? 이걸 뭐 굳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서 보실 만한 종목은 뭐다? 이낙연 관련 종목이다. 2020년 총선의 핵심, 시장이 떨어져도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있는 테마, 최근의 급등 종목들 중에서 가장 세력의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난 테마 뭐다? 이낙연 총선 관련 테마다. 방긋 웃고 계시죠, 그죠? 얼굴에 감이 칠하진 않겠습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이낙연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그래 대장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장주격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의 특징과 그에 따른 종목을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구경GNM 상한가 후속 종목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서 나는 이번 연도 제대로 된 원금 회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추천주 시간으로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강의 잘 듣고 오셨나요?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의 패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됩니다. 전문가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히든 종목 공개하시잖아요. 힌트 주실까요? 자, 힌트는 웬만한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이낙연 관련 지금 총선 대선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좀 대장주의 성격의 좀 이슈를 크게 가지고 있는 종목권입니다. 게다가 앞서 보여드렸던 세력주 차트의 전형적인 자리를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제 차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웬만한 종목들은요. 제가 직접 짚었던 구경진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이 바로 어디 자리에 있냐? 바로 이런 자리에 있어요. 주가 차트 자체가 급등했다가 눌림목,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듯 하지만 적정 주가를 정확하게 지켜내려는 모습들이 현재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 맥점 자리에서 짚어보실 분들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구경 GNM과 같이 상한가의 급등같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 높은 종목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온라인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